몸으로 보는 세상 아모르바디 MC 박경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요즘 같은 무더위엔 정말 물을 아무리 마셔도 온종일 갈증이 가시질 않는데요. 자, 오늘도 아모르바디와 함께 답답한 목마름을 확 날려버리고 건강은 시원하게 챙겨보시길 바라면서 이번에는 내 몸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앉을 수 있다는 이 귀한 자리에 찾아온 주인공을 만나볼 차례입니다. 데뷔 60년 차인데도요. 정말 믿기지가 않아요. 여전히 현역으로 활약하고 계신 분이시죠. 시대를 풍미한 원조 국민 배우 김민정 씨 어서 오세요. 김민정 씨가 세상을 놀라게 한 10살 연하. 10살 연하 남편분과의 결혼 소식이었어요. 제가 44 때 우리 남편이 34. 네. 그래가지고 만났는데 처음 만날 때부터 이분이 자기는 초등학교 때부터 내 강팬이었다고. 저희 부부가 예전에는 좀 큰 병들을 막 둘이서 번갈아 가면서 좀 고비고비를 넘겼어요. 그때 진짜 정신이 번쩍 들어가지고 건강만큼은 그냥 유난스럽게 우리 부부가 챙긴다고 챙기면서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건강만은 자신 있다. 자, 위기를 기회로 바꾸고 사랑으로 함께 지켜낸 건강인데요. 자, 두 분의 이 노력 속에 숨겨진 건강 철학 너무 궁금해집니다. 그 큰 기대와 설렘 안고 본격적으로 아모르바디 시작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모두가 기다리시던 화두를 맞춰볼 그런 시간입니다. 자, 이 노래를 들으시고 화두가 뭔지 맞춰주시면 되는 거예요. 네. 네가 가는 이 길이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지만 알 수 없지만 노래를 알 수 없지만 네. 알 수 없지만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약사의 입장에서 생각나는 거는 혈관과 같은 그런 길인데요. 음식을 먹으면 이 장으로 해가지고 식도. 이렇게 위부터 해가지고 쫙 가잖아요. 요 길 아니까 음식이 통과하는 길. 운동으로 건강해지는 길. 길. 건강해지는 길. 우리 몸속에 있는 이 길이 막히느냐 뚫리느냐에 따라서 심장이 멈추기도 하고요. 뇌의 기능이 떨어져 쓰러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길이 여름만 되면 끈적하게 막혀버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준비한 오늘의 화두는 바로 끈적이는 생명의 길을 뚫어라. 땀으로 수분이 쫙 빠져나가면 혈액의 수분까지 바짝바짝 줄어들게 됩니다. 뇌로 가는 혈관을 막으면 뇌졸중이에요. 관상동맥을 막게 되면 심근경색이 발생하게 되겠죠. 이 끈적하게 굳어가는 생명의 길을 어떻게 다시 뻥 뚫어낼지 그 해답을 좀 알아볼까 합니다. 자, 이야기의 첫 문은 이창용 도스가 열어주신다고요? 네, 오늘은 여름 특집으로다가 아주 오싹한 여름 괴담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무서워요. 어머나! 지금 들고 있는 거 뭐 낫이에요? 아닌데? 때는 무더위가 절정에 달한 여름, 유럽의 어느 시골 마을입니다. 이 마을에서는 해가 머리 꼭대기에 걸린 정오에만 이르면 흉흉한 소문이 돌기 시작합니다. 하얀 옷을 입은 여인, 거대한 낫을 든 노파가 스스로 걸어 나온다라는 겁니다. 한낮에? 네. 그녀는 떼양볕에서 땀을 흘리며 일하던 농부에게 소리 없이 다가와 기묘한 수수께끼를 하나 던지기 시작합니다. 이 질문을 들었던 농부들은 떼양볕 아래에서 숨을 헐떡거리면서 답을 찾다 말을 버벅거리는 그 순간 마녀는 낫을 들고 가차없이 농부의 목을 베어버립니다. 마을을 공포로 몰아넣은 이 존재를 마을 사람들은 정오의 마녀, 플루드 니차라고 불렀다고 하는데요. 대체 이 마녀는 누구길래
사람들을 이렇게 잔인하게 괴롭혔을까? 뭡니까? 바로 일사병과 열사병이었습니다. 일사병, 열사병. 실제로 일사병에 걸리게 되면 이 갑자기 체온이 치솟고 어지러움증을 호소하다가 결국 의식을 잃고 쓰러져 버리는 경우가 많다라고 합니다. 이 마녀가 던진 수수께끼에 답하느라고 이 떼양볕 아래 머리를 쥐어짜다 쓰러지는 과정이 실제 일사병으로 뇌가 열을 받아 혼미해지고 이 환각을 보는 증상과 완벽하게 일치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정말 무서운 건 수백 년이 지난 지금도 매년 여름 더 강해진 무더위로 우리의 생명을 노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더위 탓이려니 하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던 이런 증상들이요. 사실은 우리 몸이 죽기 살기로 보내는 다급한 최후의 경고 신호입니다. 한여름이 되면 펄펄 끓는 가마솥 더위 속에서 우리 몸은 체온을 낮추려고 이 땀을 끊임없이 쥐어짜내는데요. 문제는 이때 우리 몸에서 빠져나가는 게 그냥 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땀으로 수분이 쫙 빠져나가면 혈관 속에서 도는 혈액의 수분이 다 날아가면서 걸쭉하고 끈적끈적하게 변해버리는 건데요. 피가 끈적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순환이 안 되겠죠? 되지 않나? 네, 맞아요. 이 나이가 들면서 좁아지고 딱딱해진 이 혈관기를 제대로 빠져나가지 못하고 정체가 되겠죠. 그중에서도 가장 얇고 예민한 뇌혈관으로 가는 길목인 뒷목이랑 머리 쪽 혈류가 꽉 막히고요. 흐름이 아주 느려지게 됩니다. 그 결과 바로 뒷목이 뻣뻣하다, 어깨가 무겁고 핑 돈다,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는 무더위에 지친 단순한 피로가 아니고요. 내 소중한 피가 지금 혈관 속에서 걸쭉하게 굳어가며 내 목숨을 위협하고 있다는 몸이 보내는 마지막 경고일 수 있으니까요. 정말 소름이 돋았어요. 잠을 설치고 일어나면 유독 머리가 기분 나쁘게 아픈 거예요. 근데 이게 혈관 속 피가 걸쭉해져서 뇌로 못 가고 있던 신호였다고 생각하니까 가슴이 덜컥 큰일 날 뻔했네요. 헐렁하죠. 더 큰 문제는 많은 분들이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같은 혈관 질환은 찬바람이 부는 겨울철에만 조심하면 되는 줄 알고 계시는데요. 이거 정말 위험한 착각입니다.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 기온이 평소보다 딱 2도만 올라도 뇌졸중 환자는 66%, 심장병 환자는 22%나 급격히 증가한다고 하죠. 기온이 2도만 올라도 혈관 질환이 급증한다고 하니까 그게 되게 놀라운데 누구나 시한폭탄의 타이머가 앞당겨질 수 있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여기 한여름의 불볕 더위의 공포를 음악으로 그려냈던 세계적인 거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남자, 정작 자기 몸속 생명의 길에서 시한폭탄이 돌아가고 있다는 건 까맣게 몰랐다고 하죠. 노래 한번 들어보실까요? 빰빰빰빰빰. 이 남자의 대표곡인데요. 이 노래 한 번쯤 들어본 적 다 있죠? 너무 익숙한 곡이에요. 너무 알고 너무 많이 들어봐요. 그죠? 이 유명한 곡을 만든 주인공이 바로 체코의 국민 작곡가이죠. 안토닌 드보르자크입니다. 네, 드보르자크는 그 시골의 좀 푸죽간 집의 가난한 아들로 태어났는데요. 음악적 재능을 발견하게 되면서 결국 실력만으로 체코를 대표하는 작곡가이자 더 나아가서는 세계적인 거장이 됐죠. 그런데 이 대단한 거장이 앞서 소개했던 정오의 마녀를 한 편의 음악으로 되살려냈는데요. 한번 들어보실까요? 제목이 정오의 마녀예요. 아까 그 낯설던 여인이요? 네. 좀 무섭게 느껴지시나요? 네. 그런데 이 곡을 만든 데는 좀 뭉클한 사연이 있습니다. 그가 이제 세계적인 거장이 되자 미국이요 거액을 내밀면서 음악원장 자리를 제안을 합니다. 이 프라 시절에 무려 25배가 넘는 파격적인 연봉을 제시한 거예요. 25배. 그런데 정작 미국에 건너간 그는 지독한 향수병에 시달리게 됩니다. 네. 결국 그는 미국을 떠나서 고향으로 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어머. 예, 그렇게 고향에 돌아온 뒤에는 체코의 이제 오래된 옛 전설들을 하나씩 음악으로 옮기는 작업을 시작을 한 거예요. 그렇게 태어난 작품이 바로 정오의 마녀였습니다. 예,
그렇게 고향에서 좀 평온을 되찾는 듯 했지만 안타깝게도 운명은 또 그의 편은 아니었어요.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뇌졸중. 예, 뇌졸중으로 62의 나이에 눈을 감게 됩니다. 그 젊은 예. 나이에. 그런데 왜 하필 이 혈관 문제가 발생을 한 걸까요? 생각해 보면 좀 60이 넘도록 쉼없이 달려온 상태였거든요. 나이가 들수록 혈관은 점점 좁아지죠, 딱딱해지죠. 그런데 그 소리 없는 변화를 사실 우리가 다 알기 어렵잖아요. 예, 드보르자크도 마찬가지였던 걸로 보입니다. 근데 사실 나는 가족력이 있거든요. 저희도 어. 뭐 아버지도 대장암. 아이고야. 저희 어머니는 또 97세인데 지금 치매. 그래가지고 나도 좀 대비를 해야겠다. 그래서 저는 평생 건강만큼은 그냥 유난스럽게 우리 부부가 챙긴다고 챙기면서 살고 있거든요. 근데 60이 넘어가니까 생각지도 못한 그 콜레스테롤이 높아지면서 혈관 질환 고위험군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조심했는데도 혈관 건강을 놓쳤더라고요, 제가. 건강했던 사람도 중년이 되면 고혈압, 뭐 고지혈증, 당뇨 하나씩은 다 달고 사시더라고요. 예. 그런데 우리 몸에서는 대체 어떤 일이 벌어지길래 이렇게 더 빠르게 혈관이 막히는 걸까요? 궁금해요. 끈적해진 피가 결국 최악의 결말을 만들어낼 수가 있거든요. 그 정체가 바로 피떡, 즉 혈전입니다. 혈전. 혈액 성분들이 서로 엉겨붙어 덩어리를 이루게 되는 것을 피떡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피떡이 좁은 길목을 딱 막아버리게 되면 심내혈관 질환으로 발생하게 되고, 이 심내혈관 질환이 급증하는 게 바로 여름입니다. 끈적한 피와 맑은 피가 실제로 얼마나 다르게 흐르는지 직접 눈으로 확인해 보시죠. 호스를 우리 몸의 혈관이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맑고 깨끗한 혈액이 흐르면 어떻게 될까요? 잘 흘러요. 잘 그냥 네, 그냥 쭉쭉 쭉쭉 내려갑니다. 흘러가요. 막힘없이. 네. 그렇다면 이번에는 끈적한 혈액이 혈관에 흐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아이고. 아예 다르다. 속도가 다르다. 보신 것처럼 끈적한 피는 좁은 길목에서 특히 더 정체되고 막혀버립니다. 우리 몸의 혈관을 한 줄로 쭉 이으면 약 10만 킬로미터, 지구를 2바퀴 반이나 가는 어마어마한 길이죠. 이 긴 길 어딘가가 혈전으로 막히는 순간 큰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우리나라 사망 원인을 보게 되면 심장 질환이 2위, 뇌혈관 질환이 4위예요. 아휴. 암을 제외한다고 하면 뇌와 심장을 노리는 이 혈관의 병이야말로 지금도 실시간으로 위협하고 있는 사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니 예고도 없이 찾아와서 한순간에 생명을 앗아가는 거잖아요. 김민정 씨는 사실 가족력과 혈관 질환이 있어서 더 좀 걱정스러우시겠어요. 11년 전에 이제 50대 중반 우리 남편이 심근경색이. 아이고. 그래서 혈관 질환의 그 무서움을 누구보다도 제가 잘 아는데, 그런데 여름에 혈액이 끈적해져서 뭐 더 위험해진다, 혈관 건강을 더 잘 지켜야겠다 하니까 정말 그때 그 생각이 또 드네요.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 김민정 씨 남편분처럼 이 심내혈관 질환은 누구에게나 예고 없이 닥칠 수 있는 일이기도 하거든요. 여기 한 남자의 죽음의 순간이 담긴 그림이 있습니다. 과연 이 남자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자, 지금부터 제가 3가지 단서를 드리도록 할 테니 다 같이 한번 어떤 상황인지 추리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남자의 숨통을 끊어놓은 범인은 바로 심장마비였습니다. 발견 당시 노신사가 이렇게 가슴을 쥐고 있었잖아요. 이 손이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다고 하는데요. 펄펄 끓는 더위, 쉼없는 과로, 그리고 1년이나 방치되었던 가슴 통증까지 이 모든 단서가 가리키는 곳은 바로 한 군데, 바로 심장. 심장이었습니다.
저분이 왜 대수롭지 않게 저렇게 무시하고 그냥 넘겼을까 이해가 가요. 그래요? 평소 워낙 정정하고 건강을 자신하던 사람이면 가슴이 좀 답답하다고 뭐 잠깐 조금 그러는- 뻐근하다고 그럼 그냥 체했나 보다. 뭐 제가 좀 피곤해서 그러나 보다. 그러고 넘기죠. 그러다 어느 날 아침에 갑자기 식은땀 뻘뻘 흘리면서 가슴 움켜쥐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리니까 놀랬죠. 이게 뭐 상상만 해도 너무 아찔한데요. 그 다급한 순간에 어떻게 대처하셨어요? 병원에 갔는데 응급실로 그냥 바로 가라고 그러더라고요. 오. 다행히 골든타임은 놓치지 않아서 그 막힌 중요한데. 혈관을 뚫을 수 있는 스텐 시술 그거를 받았어요. 그때 정말 하늘이 날 도왔구나. 골든타임을 안 넘겨서. 네. 정말 다행이다. 그런 거 보면 정말 골든타임도 중요하고 자기 몸의 신호를 잘 아는 게 너무 중요할 것 같은데 사실 누구보다 이 노신사분이 그 신호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잘 알았을 만한 사람입니다. 그래요?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명탐정 셜록 홈즈를 탄생시킨 작가, 추리소설의 역사를 새로 쓴 아서 코난 도일입니다. 에든버러 의과대학에서 의학을 공부했고요. 실제로도 환자를 진료했던 의사입니다. 근데 왜 자기 몸이 됐을까? 그러니까요. 런던에서 안과 병원을 열었지만 환자는 거의 없었다는 점입니다. 환자 없이 좀 멍하게 앉아있던 진료실에서 그분이 소설을 쓰기 시작을 한 거죠. 그게. 네. 그렇게 진료실에서 탄생한 인물이 바로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명탐정 셜록 홈즈였습니다. 결국 이 셜록 홈즈가 뭐 대성공을 거뒀잖아요. 그러면서 의사 가운을 벗고 전업 작가의 길로 돌아서게 됩니다. 하지만 좀 안타깝게도요, 정작 자기 몸이 보내는 마지막 단서만은 풀지 못한 거죠. 그는 쓰러지기 1년 전인 1929년에 심장으로 가는 피가 부족해서 가슴이 조여오는 협심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강연 투어를 멈추지 않고 몸을 계속 국사시켰던 거죠. 결국 1930년 7월 그는 골든타임을 놓친 채 끈적해진 혈액이 혈관을 막으면서 정원에서 가슴을 움켜쥔 채 심장마비로 허망하게 삶을 마감합니다. 그래서 평소에 몸이 보내는 이 경고 신호를 제대로 아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특히 여름철. 끈적하고 굳어가는 이 생명의 길이 보내는 위험 신호는 사실 따로 있거든요. 한여름 우리 심장과 혈관을 벼랑 끝으로 몰아세우는 결정적인 방아쇠가 바로 탈수입니다. 탈수. 더위에 땀이 마구 쏟아지면 우리 몸의 수분이 순식간에 빠져나가게 되는데요. 이때 수분이 줄어들면 혈액량도 같이 줄어들게 되죠. 그러면 심장은 부족해진 피를 온몸으로 어떻게든 돌리기 위해 평소보다 훨씬 더 빨리 그리고 더 세게 펌프질을 해야만 합니다. 심장에 엄청난 과부하가 걸리는 건데요. 가뜩이나 끈적해진 피가 심장 근육에 피를 공급하는 혈관인 관상동맥을 꽉 막아버리면 그게 바로 심근경색입니다. 여름 탈수가 심장 질환의 방아쇠를 훨씬 더 빠르게 당긴 셈이죠. 끈적해진 피를 그대로 두게 되면요, 우리 몸을 지키는 순찰 대원인 면역세포의 순찰 속도까지도 더디게 만듭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몸에서는 매일 수천 개의 암세포가 생겨나고 있지만 건강한 면역세포들이 혈류를 타고 빠르게 돌면서 암세포들을 즉각 발견해서 삭을 잘라내버린다는 거죠. 그런데 여름철 탈수로 인해서 피가 진흙장처럼 걸쭉해지고 혈류 속도가 뚝 떨어지면 면역세포들이 암세포가 있는 곳까지 제때 도달하지 못하는 병목 현상이 생깁니다. 결국 혈관의 시작으로 심장, 뇌 그리고 면역력이 무너지면서 암 같은 치명적인 질환까지 도미노처럼 우리 몸을 덮치는 셈이죠. 질병 도미노라는 말이 정말 제가 공감이 가는데요. 저희 남편이 심근경색으로 이렇게 쓰러져서 이제 겨우 회복이 됐잖아요. 그랬는데 몇 년 뒤에 또 위암 진단을 그러고 나니까는 뭐 혈관 무너지니 면역력 떨어지죠. 그때 정말 우리 몸을 끝까지 지키려면 깨끗한 혈액이 잘 순환되는 것이 참 중요하구나라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오늘의 화두가 이 끈적이는 생명의 길을 뚫어라 였잖아요. 예. 과연 이 끈적하게 굳어가는 생명의 길을
무엇으로 다시 뻥 뚫을 수 있을까요? 사실 해답이 새로운 건 아닙니다. 선조분들께서는 놀랍게도 오래전부터 이 무더운 여름 혈관 질환을 이겨낼 답을 이미 알고 계셨다고 합니다. 그래요? 그 답은 바로 우리 선조들께서 검은 보석이라고 부르며 애지중지했던 열매라고 합니다. 자, 옛날 옛적 늦게 얻은 귀한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아들이 병약했다라고 합니다. 어느 날 그 길을 지나가던 한 도사가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산속에 검은 산딸기를 다려 먹이거라. 이 노부부는 그 말대로 이후 열흘을 다려 먹였더니 핏기가 없던 아이가 혈색이 돌기 시작하고 펄쩍펄쩍 뛰어놀기 시작했었다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더 신비로운 이야기가 전해지게 되는데요. 아이가 아침에 일어나서 오줌을 누는데 그 줄기가 어찌나 셌던지 요강이 퍽 하고 아유, 거짓말. 쓰러져 버렸었다라고 합니다. 아이가 아무리. 그래서 붙은 이 열매의 이름이 있습니다. 아들이 요강을 엎었다라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 바로 복분자. 요강을 뒤엎을 만큼 기운을 복돋아주는 열매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우리 선조들이 그토록 아낀 블랙 다이아몬드, 검은 보석이었습니다. 옛날부터 얼마나 귀하게 대접받았는지가 이해가 되는데 김민정 씨는 혹시 복분자 드셔보셨나요? 아, 그럼요. 진작 알고 있었죠. 그래서 우리 부부가 복분자를 매일 챙겨 먹고 있거든요. 남편이 심근경색, 암까지 겪고 나서 면역력도 바닥이고 뭐 혈액 수치도 안 잡히고 그래서 그때 혈관과 면역에 복분자가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고창 복분자를 분말로 해서 만든 것을 저희들이 여기저기다 다 넣어서 먹어요. 그리고 이제 물에 타서 가지고 다니면서 우리 부부가 나눠서 차 안에서 먹으면서 왔는데 꾸준히 먹다 보니까 신기하게 둘 다 잔병치레도 안 하고 혈액 수치도 아주 안정적이고 잘 유지되고 있는 것 같아요. 무엇보다도 지치지 않는 활력? 우리가 사실 고창 복분자 하면 뭐 워낙 유명하다는 건 저도 익히 들어 알고 있는데 왜 유독 고창이 복분자가 유명한 거예요? 고창은 나라에서 인정한 국내 유일의 복분자 산업 특구입니다. 게다가 고창은 행정구역 전체가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 지역으로 등재될 만큼 때묻지 않은 청정 지역이에요. 미네랄이 또 풍부한 황토에서 서해안의 깨끗한 해풍을 맞고 자랐기 때문에 다른 지역 복분자보다 당도도 훨씬 진하고요. 또 몸에 좋은 이 유효 성분도 아주 꽉 차 있습니다. 근데 듣고 보니까 그 귀한 고창 복분자를 사실 매일 간편하게 챙겨 먹을 수 있으면 참 좋겠는데 정작 제일 궁금한 건 이거예요. 이 작은 복분자 안에 도대체 어떤 성분이 들었길래 혈액 흐름을 원활하게 도와주는 겁니까? 복분자 분말의 강력한 힘은 진한 보랏빛, 즉 붉은 열매 속에 숨어 있습니다. 복분자의 진한 붉은 색깔의 핵심 성분이 바로 안토시아닌인데요. 식물이 뜨거운 태양의 자외선이나 거친 환경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스스로 만들어낸 천연 방패막 같은 성분입니다. 이 방패막 성분이 우리 몸속에 들어오게 되면 여름철 끈적한 피와 활성산소 때문에 딱딱하게 굳어가는 혈관벽을 부드럽게 이완시켜 주는데요. 뿐만 아니라 혈관 속에 덕지덕지 붙어서 염증을 일으키는 나쁜 콜레스테롤, 즉 LDL 콜레스테롤의 산화를 막아줍니다. 한마디로 혈관벽을 매끈하게 청소해주는 역할까지도 하는 건데요. 근데 베리류 중에서도 우리 토종 복분자는 안토시아닌 함량이 유독 높습니다. 아사이베리나 블루베리보다도요 2배 가까이 풍부합니다. 그래서 더 궁금해지지 않으세요? 심근경색에 위암까지 2번의 큰 고비를 과연 우리 김민정 선배님 부부가 어떻게 함께 이겨냈을까요? 우와, 저희가 어디요? 어머나. 두 분이 근데 아직도 신혼 같아요. 너무 알콩달콩. 손 꼭 잡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아침 공기는 확실히 좋아. 한여름에도 아침에는 공기가 좋은 거야. 맞아, 좋아. 뭐 당신이 나무 키 달겠다, 이거 닿겠다.
없네. 제가요 심근경색 스텐트 시술을 했거든요. 그 이후로 이게 좀 심하거나 뭐 숨찬 운동을 못 해요. 이렇게 그냥 아침마다 걸어주는 게 저한테는 아주 굉장한 운동도 되고 맑은 산소. 이게 또 머리 치매 예방에 좋대요. 머리가 산소를 많이 필요로 한대요. 아,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래서 나는 또 치매 예방 차원에서 당신 덕을 보고 있어요. 여보, 물소리가 너무 좋아. 내려와. 와, 진짜 좋다. 집 옆에 저런 데가 있어. 자. 너무 시원해. 시원하다. 어머, 물을 저렇게 떠주셔. 진짜 물이 깨끗하다. 아유. 진짜 자연으로 가득하네, 집이. 이 나무 밑에서 이렇게 먹으니까 너무 예뻐. 어머, 정말 와인 한잔 하시는 건가요? 지금. 예. 복분자 분말인데요. 아, 여름에 이렇게 얼음에다 타서 먹으면 다른 음료가 필요 없어요. 그냥 한 모금이 끝이야. 그치? 갈증이 해소되고 시원하고 새콤하고. 그치. 내가 복분자 분말 당신 열심히 챙겨주면서 뭐가 달라졌지? 어이? 어이? 혈관. 그걸로도 큰 수확이야. 올 여름은 이걸로 땡이야 이제. 진짜 그때 죽는 줄 알았지. 아 그때 과부된다고 그랬어요. 좌절도 했었고 이 직업을 내려놓기도 했었고 한 6개월 정도는 굉장히 우울했지. 그다음에 쭉 오다가 또 다시 위암 수술하면서 70%를 절제하는 바람에 이제 음식을 갑자기 못 먹게 되니까 한 30kg가 그냥 쑥 빠지더라고요. 아, 30kg. 몸도 힘도 하나도 없고 못 걷겠고. 어떻게 저 사람이 인생을 헤쳐나가지? 내가 10년만 젊었어도 뭐 까짓 거 그러는데 10년이 또 내가 많잖아요. 고지혈증이 있거든요. 근데 의사 선생님도 깜짝 놀래. 고지혈증이 없게 생긴 체질인데 왜 고지혈증인 가족력인 것 같아요. 우리 아버지도 약간 그 대장암 수술 받고 치매기 좀 있었고 또 뭐 중성 그 콜레스테롤도 있고 혈관에 관한 거라면 열심히 그거는 내가 양보 안 해요. 혈관에 관한 건. 저 같은 경우는 추적 관찰을 꾸준히 해왔는데 많이 안정적이라고 하더라고. 고객님 지금 웨이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아, 마사지 샵인 거예요? 세상에. 이야. 발 마사지로 가면은 연애할 때도 발 안 만져줬는데 늙어가지고 발 마사지를 다 해주고 아우 정말 아, 생각보다 세게 때리시네. 감정이 실어서 때리는 것 같은데. 어깨. 전생에 얼마나 복을 많이 쌓으셨길래. 늙어가지고 제가 복이 터졌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거 시원한 거야. 시원한 게 아니 그냥 무릉도원이야 여기가. 아 그지? 영도원이지? 안마 선생님 고마워요. 아유, 마사지 받으시면서 행복한 모습을 제가 보니까 야, 이거 나도 이렇게 좀 배워서 아내한테 해주면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이 확 들었어요. 나도 네. 밥 남편도 위해서 좀 갔으면 준비하셔요. 네, 미리 그래야 될것 건강 지금 젊으실 때. 경각, 이게 내연. 눈이 원래 어려서부터 고도근시였는데 그렇게 몸이 안 좋다 보니까 녹내장이 생기면서 안압도 올라가고 안압 관리가 잘 안 되니까 이제 어느 날 시력을 거의 잃었죠. 지금 그러면 형체만 보이는. 네, 형체만. 그러니까 내 얼굴이 늙어가는 건 못 봐요, 다행히. 근데 병원에서 당장 실명의 위험이 있을 수 있다고 할 때
좌절하지 않고 이 사람은 노후를 위해서 난 뭐라도 배워야겠다. 그리고 불끈 일어나서 학교 등록하고 안마 시작했어요. 마음이 짠하고 뭉클하고 우리 남편 원래 혼자서 울기도 해요. 한편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내가 늙어가는 걸 못 보니까 옛날만 기억할 테니까 다행이다. 그러니까 주름이 있던 없던 난 몰라. 우리 보물단지로 갑시다. 요 파 사이로 와. 요리. 열로? 고리. 우리 텃밭 아주 풀밭이에요. 아, 보물이. 직접 심으신 거구나. 그냥 급할 때 마트 안 가도. 맞아요. 바로 따스 드시면 네. 되겠다. 이렇게 직접 갖고 와서 이렇게 먹는 게 건강에 좋아서 풍성하게 부자가 된 것 같아요. 너무 좋아. 밥 먹자. 안 먹어. 한 장씩 앞뒤로 뒤를 깨끗이 씻어야 돼요. 뭐. 우리 남편은 씻는 거, 나는 셰프. 백숙 하시는구나. 너무 좋죠. 백숙을 해 먹을 때요, 특별한 소스를 만들어 먹습니다. 간장, 매실청, 그리고 복분자 분말로 만들고 있어요. 복분자 분말. 샐러드 소스를 복분자 분말을 이용해서 만들어 볼게요. 아, 요거트에도 요거트. 넣고. 그럼 색깔 너무 이뻐지겠다. 복분자도 보양식인 거 아시죠? 황산화 성분이 풍부해서 혈관 건강과 염증 관리에 좋다고 합니다. 다양하게 활용해서 저는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 맛있겠다. 이제 누룽지. 완전 보양식이네요. 너무 맛있겠는데. 여보, 맛있겠지? 진짜 이 냄새가 끝내주네. 그렇지, 여보. 특제 소스. 복분자 요거트. 진짜 맛있어. 소스를 듬뿍 찍어서 배가 고파서 더 맛있어. 여보. 야, 몸버신 제일 잘했다. 아니, 저는 밥상이 제일 부러운데요, 지금 보니까. 아니, 무더위에 이 백숙 한 그릇이면 정말 거의 싹 가시잖아요. 물에 복분자 분말을. 남편의 혈관 건강이 최고지 뭐 이거. 짜잔. 아유, 시원해. 제가 원래 당뇨 고위험군이었거든요. 지금 꾸준히 먹으니까 그게 정상화됐어요. 제 나이가 되면 면역력도 떨어지고 걱정이 많아요. 사실 건강에. 근데 감기도 잘 안 걸리고 피곤한지도 잘 모르고. 그래서 주변에서 저한테 활력이 넘친다고 그런 말을 많이 듣고 있거든요. 기분 좋아요. 뿌듯하고. 더 욕심을 부리자면 기적이 일어나서 당신이 눈을 확 볼 수 있게 되면 좋겠어. 언젠가. 아이고, 땡큐지. 당신 꿈에서 너무 잘 보인다며. 꿈에서는 꿈처럼. 잘 보여. 그래서 당신이 나의 예쁜 얼굴을 다시 볼 수 있으면 좋겠어. 나에게 아모르바디는 동반자다. 평생 같이 해야 되는 게 우리 몸인데 건강 관리 잘해서 평생 동반자로 그렇게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또 너무 감동적이었던 게 또 마사지를 배워서 네. 지금 빨리 배워둘 수 있을 때 배워서 김민정 선배님한테 이렇게 고생했다고 이렇게 주물러 주시는 모습이 너무 감동이었어요. 그 손으로 매일 저를 이렇게 안마해주면서 내가 이제 실습 보고 있지만 정작 덕을 보는 건 전데 좀 한편은 속상하지만
막 주물러줄 때 시원한 건 솔직히 좋긴 좋아. 점점 나아지고 더 잘하시는 거죠? 근데 이제 부부 일상에서 저희가 이제 쭉 보니까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게 바로 복분자 분말이었거든요. 복분자 분말이 혈관 건강에 어떤 도움을 주는지 좀 더 자세하게 좀 알고 싶어요. 네, 이 복분자 분말의 핵심은 앞서 말씀드렸던 강력한 항산화 성분인 안토시아닌이 아주 진하게 농축되어 있다는 건데요. 실제로 농촌진흥청 연구 결과에 따르면 안토시아닌을 하루 평균 약 240mg씩 꾸준히 섭취했더니 이 중성지방과 혈관을 막는 나쁜 콜레스테롤이 눈에 띄게 감소를 했는데요. 복분자 분말 속에는 이 기준치의 2배가 훌쩍 넘는 약 687mg의 안토시아닌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복분자의 힘이 안토시아닌 하나로만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 폴리페놀이라는 항산화 성분도 풍부하게 들어있거든요. 항산화. 폴리페놀이 하는 역할은 우리 몸을 녹슬게 하는 산화 스트레스, 그리고 혈관을 좀먹는 염증을 가라앉혀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안토시아닌이 혈관을 넓혀 뚫어준다면 폴리페놀은 그 혈관에 염증이 쌓이지 않게 지켜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쥐를 두 그룹으로 나눠서 한 그룹은 16주간 고지방식만 먹였고요. 다른 그룹은 똑같이 고지방식을 먹이되 9주차부터 복분자 분말을 함께 섭취하게 했습니다. 그러면 한 8주 정도 복분자를 먹은 건데 그것만으로도 좀 변화가 있을까요? 놀랍게도 고지방식만 먹은 그룹은 혈관 내피세포가 손상되면서 염증과 나쁜 콜레스테롤이 엉겨붙어 혈관 내막이 아주 두꺼워졌습니다. 반면에 복분자 분말을 함께 섭취한 그룹은 대동맥 단면이 두꺼워지지 않고 깨끗하게 유지가 되었습니다. 즉 복분자가 혈관을 보호하는 든든한 방패가 되어준 거죠. 아니 아까 되게 시원하게 이제 복분자 분말을 물에 타서 드시고 네. 그래서 좀 이 맛이 좀 너무 궁금해요. 궁금하죠? 네. 네. 그래서 김민정 씨가 시원한 복분자 분말 차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예. 저희가 다 같이 한번 마셔볼게요. 근데 이게 진하게 자극적이지 않고 신맛보다는 단맛이 약간 단맛이 네. 느껴지죠. 저는 너무 약간. 입안이 개운해지는데요. 네네네. 그냥 물이 주는 약간 비린내가 있거든요. 이걸 싹 잡죠? 타니까 그게 하나도 없어서 굉장히 깔끔하게 넘어가네요. 김민정 씨 부부는 이 복분자 분말차를 꾸준히 드시고는 혈액 수치도 안정화가 되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복분자 분말을 섭취하면 혈액 수치에도 변화가 생길까요? 실제 연구에 따르면 대사증후군 환자들이 12주간 복분자를 섭취한 결과 총 콜레스테롤과 염증성 사이토카인이 감소하고 혈관 내피 기능이 개선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복분자를 8주간 섭취했을 때 나쁜 콜레스테롤이 줄어들면서 혈관 기능 개선과 고혈압 예방에 도움을 준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얘기 듣고 보니까 체겨 먹길 정말 잘했다 생각이 드네요. 지금 우리 부부 혈관이 많이 맑아졌을 것 같아요. 여보, 더 열심히 챙겨드릴게요. 네, 꾸준히 드시면 혈관 건강에 더욱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해를 돕기 위한 영상을 제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화면 속 비커를 우리 인체, 긴 호스를 우리 몸속 혈관이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혈관의 상태는 노폐물과 염증에 오염되고 녹슨 모습입니다. 저런 상태라면 혈액이 원활하게 순환할 수도 없고 또 순환한다고 해도 혈관 속 노폐물이 혈액에 섞여서 온몸 구석구석을 돌면서 문제를 일으킬 수 있게 되는데요. 이때 복분자 분말을 투여해 보겠습니다. 어머, 다 씻겨 내려가네요, 지금? 야. 네, 보시는 것처럼 복분자 분말 속 항산화 성분인 안토시아닌과 폴리페놀이 혈관을 지나가면서 이 혈관벽에 붙어있던 오염물질과 독소들을 흔적 없이 싹 씻어내리는데요. 그 결과 녹슬고 오염됐던 혈관이 다시 깨끗해지고요. 탄력 있게 되돌아오는 겁니다. 그 염증이 지금 확 씻겨나가는 거를 직접 이렇게 보니까 제 혈관이 깨끗해지는. 네, 우리 지금 마셨잖아요. 드셨잖아요. 네.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근데 이 안토시아닌 하면 눈 건강에 도움이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혈액이 끈적해지면 굵은 혈관뿐만 아니라 온몸의 미세혈관까지 막히기가 쉽습니다. 이때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치명적으로 타격을 받는 장기가 있죠.
바로 눈입니다. 이때 안토시아닌은 망막 신진대사를 도와서 눈 속 미세혈관의 건강을 유지하고 시력 저하나 눈의 피로를 개선하는 데도 도움을 주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복분자 분말 속 항산화 성분들은 면역력 증진과 암 예방에도 도움을 주는데요. 항산화 성분은 우리 몸 면역 세포의 활성화를 도와서요. 전반적인 이 면역 반응을 끌어올려주게 됩니다. 또 전립선 암, 폐암 세포의 증식을 억제하는 데도 도움을 준다는 연구도 보고되고 있습니다. 저희 남편이 위암 수술 뒤 그 면역력이 떨어져가지고 맨날 골골거리고 참 고생 많이 했거든요. 근데 열심히 챙긴 덕분에 혈관도 그렇고 또 눈 면역력까지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우리 부부가 챙기길 잘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모르바디에 혈관 질환이 걱정인 두 분이 SOS를 보내셨거든요. 혈관 건강에 어떤 변화가 생겼을지 화면으로 직접 만나보시죠. 고지혈증이 있어요.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고 온몸에 전신 근육통이 항상 있어서 몸이 쑤시고 그다음에 이제 헤르페스가 한번 올라오면 잡히질 않아서 굉장히 아프고 그래서 이런 것 좀 잡아보고 싶어서 좀 도전하게 됐습니다. 네. 면역력이 떨어졌는지 대상포진도 4번 걸리고 이번에 면역력 관리 잘해서 건강 되찾고 싶어요. 김민경 씨는 중성지방은 기준이 넘어 있어서 약으로는 잘 안 잡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공복 혈당도 정상보다 높은 편이라 가지고 혈관에 부담을 주는 요인이 여러 겹 겹쳐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정보경 씨는 총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이 모두 기준을 크게 넘어 있는데요. 이 두 가지가 함께 높으면 혈관벽에 지방이 빠르게 쌓이면서 동맥경화로 이어질 위험성이 큽니다. 두 분 모두 이런 변화가 나타났다는 건 혈관이 건강해지는 방향으로 확실히 돌아섰다는 뜻이에요. 식단과 운동을 병행하면서 복분자 분말을 꾸준히 섭취한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지금처럼 생활습관 관리를 꾸준히 이어가신다면 앞으로 혈관 건강도 지키고 면역력도 더 좋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습니다. 피로감이 좀 쉽게 잘 잡히는 느낌이었고요. 그래서 앞으로 더 관리를 좀 해볼 참이에요. 혈관 질환에 걱정이 많았는데 수치가 많이 내려가서 많이 편해요.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해서 더 건강해지고 싶어요. 야, 단 2주 만에 두 분 모두 혈액 수치가 개선되셨어요. 자, 우리도 이러고 있을 게 아니라 지금 오늘부터 혈관 건강을 위해서 복분자 분말을 빨리 섭취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무리 몸에 좋은 것이라도 올바르게 드시는 게 중요하겠죠. 복분자는 성질이 따뜻해서 몸의 기운을 북돋워 주지만 한 번에 너무 많이 섭취하시면 복통이나 설사를 유발할 수 있으니 적정량을 지키셔야 합니다. 특이 체질이나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들은 전문가와 상의 후에 섭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이 복분자 분말을 고를 때 팁이 있습니다. 안토시아닌과 폴리페놀 함량이 풍부하게 들어간 안전한 국내산 재료인지 꼭 확인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특히 대표 산지로 꼽히는 고창 복분자인지 또 원산지와 원료 상태까지 꼼꼼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김민정 씨의 혈관 건강 지키는 아모르바디 철학을 함께 알아봤는데요. 우리 아모르바디 시청자 여러분들께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여름 행복하게 건강하게 나시고 이런 좋은 프로 열심히 보시면서 서로 사랑하시는 게 최고의 또 보약인 것 같습니다. 행복하시고 건강하세요. 네, 김민정 씨의 아모르바디한 삶을 응원하겠습니다. 네. 작은 습관 하나가 더 나은 나를 만듭니다. 자, 이번 한 주도 더욱 뜨겁게 아모르바디 하시기를 바라면서 다음 주에 저희는 더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즐거운 오asis, play the next channel A.